되게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적을 게 많네요. 아, 이제 다 썼어요. 제가 질문지를 조금 준비해왔는데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짝 어색하긴 한데 또 사장님이 뭐 궁금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네.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네. 지금 MZ세대에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지를 조금 준비해왔는데요. 네. 네,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유니시티를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유니시티를 만난 계기는 저는 대기업 다니던 친구를 통해서 만났고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이제 알아보다 보니 괜찮은 도구라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니시티 아니었어도 사실은 대기업만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부업들을 계속 찾거나 하거나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맞죠? 회사 생활 해보니까 사실 맞아요. 이걸로는 답이 없구나. 맞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쵸.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네. 게 회사 다니기 전에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회사만 다녀가지고는 진짜 요즘 뭐 저희 세대로 M4 세대라고 많이 말하는데 하나씩 접게 되겠구나. 일단 애를 못 낳겠구나. 근데 애 낳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당연히 못 사겠구나. 차는 끌어도 될까? 이렇게 하나씩 접다 보니까 그 손가락 접기 싫어가지고 부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는 유니시티를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의외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쿨하셨고요. 이제 그냥 주변 친구들이나 좀 지인들이 좀 걱정하기도 했고 그때 유니시티 소비자분들 이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려고 그러냐. 제가 정말 많이 말하는 건데 정해져 있는 낭떠러지를 보고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도라이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평균 퇴직 연령 50세다라고 알고 있었고 2016년 기준으로 평균 퇴직금이 1억 5천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 100세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28살에 취업했으니까 22년 동안 전력 질주에서 그 절벽에 떨어지기 싫었거든요. 저에게는 어찌 보면 선택지라기보다는 당연한 필수적인 스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니시티의 가장 큰 비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 거창한 비전이 저는 지금 있기는 한데 사실 딱 사장님 정도 시기 때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리스크가 없는데 그 성장에 제한도 없더라. 이게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1억 천금이다 아니면은 쉽게 돈 벌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건데 고생할 마음은 있었고 근데 이제 고생이 온전하게 보상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 그게 그때는 욕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니시티를 제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은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코드를 삭제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건강 관련된 비즈니스다 보니까 가면서 계속 건강해진 것 자체가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이점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제가 50대, 60대가 돼도 온전하게 남들보다 더 건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미 가지고 시작했던 유니시티가 조금 더 큰 강점으로 비즈니스를 조금 더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가장 큰 건 사실 돈이었죠. 네. 추가 소득을 맞죠. 소비를 통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그 당시엔 저한테 완전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원체 또 많이 소비를 해버릇한 것도 있고 해서 남들에 비해서는 좀 알아듣는 귀가 트여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이 건강식품이라 접근성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소비자 구축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사회 초년생이다 말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일단 돈벌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성의 크기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먼저 알아봤던 것 같고, 제가 2016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 이 시장은 계속 커져갈 시장이더라. 어차피 일을 할 거면 성장하는 시장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소비를 먼저 해봐야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느낄 수 있으니 소비를 조금 하면서 느껴보자. 제가 먹어보고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일이 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가 뭐 아파 보면 어디가 아파인데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 하루에 20번 대변을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뭐 조금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학교 뒤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제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저 식당 괜찮냐? 저 식당 괜찮냐? 조금 안 좋은 식재료를 쓰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유니시티에 들어와서 건강을 조금 공부를 하고 제품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현대인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좀 일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 구축, 뭐 나처럼 화장실 많이 가는 친구들한테 너 화장실 안 갈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볼래?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나온 이제 신문 기사, 그러니까 KB 산하에서 이루어졌었던 통계 자료인데요. 그분들이 월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21만 9천 원이래요. 어차피 하는 소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현명한 지혜로운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제공하다 보면 굉장히 요즘은 소비자 구축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MZ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네, 쿠팡이네, 뭐 인스타그램이네, 유튜브네, 블로그네, 아니면 뭐 주식, 부동산 안 하는 게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게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고 그 현금 흐름을 남게 해서 나중에 재테크 혹은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즈니스예요. 즉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너무 뭐 위험한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 사업적 경험을 가장 낮은 리스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많은 경험치를 쌓다 보면 아마 바라는 그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근데 사실 이 안에는 부 이상의 것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정말 부자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롤모델도 많고, 내가 돈만 많은 자산가일 때 진짜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공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대시를 통해서 한번 흠뻑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죠. MZ세대의 장점은 1번 다이나믹하다. 두 번째로 어찌됐든 이런 뭐 온라인이나 디지털에 조금 더 친숙하다. 저의 예를 들면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면서 어르신들 소비자 관리 많이 했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와야 내가 이 쿠팡을 시키는데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마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MZ세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MZ세대 분들에게 한마디요?
두 마디? 꿈꾸세요. 희망도 가지시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기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다만 내가 남들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처럼 살고 싶은 그 막연한 욕심 때문에 남들과 조금만 다른 길을 걷더라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버려가니까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리더십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리더십은 사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이끄는 힘? 이끄는 힘. 이끌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겠잖아요. 네. 그쵸? 리더십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 말고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면 그 안에서 리더십이 아무리 월등하더라도 사회적 리더십은 좀 결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유니시티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이 안에서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의 멤버십들이 소개를 거듭을 하다 보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더십이 조금씩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뭐 특별한 혜택을 줬다라기보다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직업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를 간접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점을 확장하는 힘이 좀 길러지고 그래서 다름을 온전히 두고 볼 수 있는 힘들이 아마 리더십을 키우는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걸 서슴지 않고 해내겠다라는 태도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식점에서 그 반찬 추가해달라고 하는 걸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너무 돈 조금 내고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생기지 않을 이제 일인데 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끌어안고 살다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 해보래요. 그냥 해보니까 생각했던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갖다 주시고 인사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인사를 해보라고 해서 시켜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되게 인상 쓰시던 우리 이웃 주민이셨는데 되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도전들마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도 좋고 인생의 큰 도전을 앞뒀을 때 조금 더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되어서 인생이 좀 잘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혹시 성공하실 줄 아셨을까요? 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갈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 못하면 이건 유니시티가 잘못된 거다. 근데 성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좋은 거요? 네. 약간 속물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통장 잔고가 30만 원일 때 유니시티를 시작을 해서 돈 걱정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자유로워져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좀 누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행복하고 유니시티 하면서 저는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1년에 2번씩은 꼬박꼬박 유니시티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만족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저는 막 습관처럼 그냥 뱉어요. 유니시티를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상으로는 2040년이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그간 누려왔던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냥 누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미리 준비해서 저희 그리고 저희 아랫세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유니시티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궁금하다고 하신 게 좀 해결은 되셨어요? 네, 해결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주저리 말이 많지 않았나?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사장님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같은 과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그 직장에 지금 다니고 계신 거니까 사장님이 이 안에서 잘 변화해서 적어도 사장님 과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분들에게는 유니시티 아니면 희망 아니면 MG의 리더 하면 이희승인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을 가져라. 네, 꿈을 가져라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유니시티를 만나서 꿈을 가지게 됐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저처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신 MZ 세대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시티에 오시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희승 사장님 같은 MZ 세대 분들 그 같은 상황에 있을 때를 많이 떠올리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MZ 세대 분들은 수가 또 빠르니까 그냥 진짜 잘 한번 곰곰이 기사들을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극적인 것들에만 현혹되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온전한 근본적 시작을 해서 내 걸 쌓아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